상처 입은 착한 여자들에게 전하는 치유의 책. 착한 여자가 더 상처받는다. 라이징 지음, 신혜영 옮김. 도서출판 미래지향. 라이징. 정신과 전문의, 공중보건 석사, 의학박사, 의학센터 주임을 맡았고 여러 차례 의술 연구를 진행했다. 국제학술 간행물에 논문 10편을 기고했고 현재 개업하여 환자들을 만나고 있다. 문과적 내로 이과적 사고 훈련을 받았으며 아내와 엄마의 역할을 하고 있고 결혼 경험이 의사 경력보다 3년이 적다. 일만 많고 낭만 같은 것은 잘 모른다. 저서로는 인자한 마음을 지키자가 있고 공저작품으로 아름다운 마음의 경지와 수면제를 두려워 마세요가 있다. 서문.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에는 대가가 따른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을까? 정신과 의사로 지내다 보면 환자들의 이런 놀라움을 자주 접한다. 혹시 저희 집에 CCTV라도 달아 놓으셨어요?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물론 농담으로 하는 말이다. 나는 그들의 진짜 상황을 알 길이 없다. 그렇다면 추측만으로 분석한 내용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할 수 있을까? 답은 인간의 본성에 있다. 사람의 마음은 모두 비슷하다. 거기에 더해서 그들 상황에 따라 내가 추론한 바를 이야기로 잘 풀어내면 10중 8구는 위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 이 책에 소개된 각자의 사연들도 모두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공통점이 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상대방이 내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고 나면 나 역시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반응을 기대하게 되는데 우리가 괴로워지는 건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또는 기대와 실제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책 속에서 나는 등장인물의 이름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공통된 큰 줄기인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데 있어 그들의 이름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에는 그녀와 그녀의 누구의 누구가 한 말과 행동만 등장한다. 그래서 독자는 책을 읽다가 자신 또는 주변 인물의 경험과 비슷한 사연을 만나면 바로 그녀나 그녀의 누구의 감정을 이입하게 될 것이다. 출판사는 내게 원고 의뢰를 하며 진료실의 사연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연에 대한 분석, 특히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담기기를 원했다. 사연들을 모아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은 문과의 내로 이과적 사고훈련을 받은 내게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세상 일에 해답이란 없기에 내가 제시한 의견은 개인적인 견해일 뿐 반드시 그래야 하는 법칙은 아니다. 책 제목은 매일 오가는 환자들을 보며 마음이 선한 사람일수록 갖고 있는 상처가 심각하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에서 출발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상처받을 정도로 미련하게 착할까? 상처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걸까? 그건 아니다. 단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저주에 걸려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포기하고 날 잡아잡슈 하는 것이다. 이건 누구를 탓해야 할까? 세상 모든 교육이 우리에게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착한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아무도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은 가르쳐주지 않는다. 남편의 그녀가 나의 친언니였다. 그녀가 병원에서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 시부모를 간호하는 동안 남편은 언니와 여행을 가서 어깨를 끌어안고 사진을 찍고 있었다. 결혼한 여자가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친정만큼 믿고 기대고 싶은 것도 없다. 타인일 수밖에 없는 시집과 달리 친정은 부모님이 계시고 함께 자라온 형제가 있으며 모두가 같은 유전자를 지니고 있으니 이보다 절대적인 내 편이 또 있을까? 그녀는 가정을 중요시하는 전통적 사고방식을 지닌 여성이다. 식구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 그녀는 부모님의 고생을 덜어드리고자 일찍이 학업을 포기하고 돈을 벌기 시작했다. 가족끼리 너와 나를 구분 지을 것도 아니고 또 옛말에 가화만사성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다 착하고 성실한 한 남자를 만났다.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청년이었지만 어차피 그녀 집안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기에 그건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결혼 후 그녀는 정말 성실히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키웠다. 사업하는 남편을 내조하고 시부모님을 잘 모셨으며 그러면서도 친정의 그 많은 식구들을 챙기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명절이 아니어도 주말마다 한 번씩 형제들을 불러 모아 친정에서 식사를 했다. 부모님이 즐거워하시기에 기꺼이 돈도 쓰고 마음도 썼다. 물론 바쁘고 힘들었지만 마음이 즐거웠다. 딸이 한 번씩 왜 삼촌과 이모들은 돈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해? 라고 물어도 그녀는 가족끼리는 서로 재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도 나중에 결혼하면 이 점을 절대 잊으면 안 돼. 라고 당부했다. 남편의 사업이 한창 바쁘던 때 시부모님이 연이어 편찮으셨기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두 분의 병간호도 그녀가 책임졌다. 딸이 어느 정도 커서 그나마 수월했다. 그녀는 남편이 아무 걱정 없이 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애썼다. 서로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았지만 역할 분담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그녀는 둘째 언니의 페이스북에서 언니가 어떤 남자와 찍은 사진을 보게 되었다.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언니는 형부를 피해 한동안 그녀 집에 머물렀었고 얼마 전 겨우 이혼에 성공했다. 그런데 벌써 다른 남자를 사귄 걸까?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사진 속 남자는 뜻밖에도 자신의 남편이었다. 그녀가 병원에서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 시부모님을 간호하는 동안 남편은 언니와 여행을 가서 어깨를 끌어안고 사진을 찍고 있었다. 믿을 수 없었다. 제발 이 모든 것이 오해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페이스북을 살펴보니 언니는 이미 자신을 친구 목록에서 취소하고 차단까지 했다. 그 사진을 보게 된 것도 순전히 나와 언니가 공통으로 친구를 맺은 사람이 좋아요를 누른 바람에 그녀의 타임라인에 나타난 것이었다. 그녀는 화를 주체할 수 없었다. 집에 가자마자 남편을 붙들고 물었다. 남편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사진을 보여주자 결국 시인했다. 그리고 그녀의 끈질긴 추궁 끝에 이미 잠자리까지 여러 번 가졌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녀는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나도 남자야. 나는 당신 부모를 돌보고 있어. 그래서 어쩌자고. 궁지에 몰린 그는 도리어 화를 냈다. 남편을 위해 기꺼이 고생하고 헌신할 수 있지만 남편이 결혼 생활에 충실히 임하지 않고 심지어 배신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결심하고 말했다. 이혼해. 안 돼. 남편은 단칼에 거절하며 일을 크게 벌이지 말라고 차갑게 말했다. 어차피 집안 경제권은 남편에게 있으며 그녀 명의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혼을 하면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딸마저도. 그녀는 밤새 울었다. 딸에게도 아무 말 하지 못했다. 모두 남편을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기에 그녀의 말을 믿을 사람은 없었다. 당연히 그녀는 둘째 언니를 찾아가 따졌다. 하지만 언니가 그녀보다 당당한 줄이야. 언니는 오히려 그녀를 몰아세웠다. 가방끈도 짧고 얼굴도 못생긴 게 어떻게 나보다 더 시집을 잘 가? 우리가 결혼할 때는 그 사람도 가난했어. 지금 이만큼 사는 건 우리들이 함께 일궈낸 거라고. 내가 뭘 시집을 잘 갔다는 거야. 어쨌든 지금 너는 그 사람에게 한참 모자라. 그 사람도 오래전부터 날 좋아했어. 내가 이혼하기를 기다린 거야. 그래도 동생인데 내 자리를 뺏진 않을게. 떠나든 남든 그건 내 마음대로 해. 그녀는 할 말을 잃었다. 언니는 드라마에 보던 불륜녀보다 더 독했다. 그녀는 친정으로 가서 울며 하소연했다. 가족들이 옳은 말을 해주기를 바랬다. 하지만 형제자매 모두 침묵했다. 언니를 혼내고 타일러야 할 부모님조차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다들 진작에 상황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주머니에 손 놓고 구경만 할 뿐 언니의 행동을 제지한 가족은 아무도 없었다. 주말마다 내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속으로는 나를 비웃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에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다. 수면제를 삼키고 손목을 긋고 강에 뛰어들고
그녀는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다. 매번 살려질 때마다 그녀는 현실이 더 싫어졌다. 배신해놓고 뉘우치는 기색 하나 없는 남편. 힘들 때 동생에게 도움을 받아놓고 오히려 기회를 노려 동생 남편을 깬 언니. 하나는 친정 부모와 시부모. 하나같이 도움이 안 되었다. 그녀는 차라리 스스로를 괴롭혀 죽이자 싶었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밤새 밖을 배회하며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은 걱정하기는커녕 잠만 잘 잤고 잘 지냈다. 심지어 언니와도 계속 관계를 이어갔다. 처음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서운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적의 공격이 아무리 맹렬할지라도 내 편이 있다면 견딜 수 있다. 몸에 입은 상처와 물질적인 손해도 큰일은 아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다시는 누구도 믿지 못한다. 마음이 갈 곳을 잃고 떠도는 것, 이게 가장 무섭다. 정신과 의사가 알려주는 해결책. 이 정도까지 궁지에 몰린 그녀에게도 회생 방법이 있을까? 당연히 있다. 여지가 한 줌이라도 남아있다면 반드시 가능하다. 인간이란 사실 복잡한 기계와 비슷해서 문제없이 잘 돌아가려면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해주고 적당히 쉬어주기를 해야 한다. 나는 그녀가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고 일단 잘 자고 잘 먹었으면 좋겠다. 몸이 편안해야 머리도 잘 돌아간다. 그래야 다음 단계를 고민해 볼 것 아닌가. 결혼 생활이 파탄났고 친정과의 결속도 무너졌지만 그녀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녀에게는 두 딸이 있고 그녀 자신이 있다. 비록 인생 전반부에 잘못된 전술로 시집과 친정에 대한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지만 이것이 죽을 이유는 아니다. 나는 제발 그녀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도 투자에 실패할 때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일반인은 어떻겠는가. 지금은 실패를 인정하고 여기서 그만 멈추면 된다. 또한 그녀는 앞으로 친정에 일이 생기면 반드시 다른 형제들과 돌아가며 해결하도록 하고 절대 혼자 짊어지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며 상대방의 성의를 무시하지 않는다. 만약 형제 자매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그냥 거기서 멈춰야 한다. 한 식구로 태어났기에 서로 연을 맺고 있을 뿐 가족이라고 해서 사고방식까지 같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 서로 다르다는 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다. 언니는 쇼핑을 좋아하는데 동생은 집에 있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누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누군가의 보물이 다른 누군가에는 독약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다른 형제들이 응원해주지 않더라도 모두 섭섭해하지 말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왜 안 하지? 라는 생각도 사실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른 판단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내가 노력한 게 있다면 상대가 알게 하자. 자신의 공을 드러내게 알아달라고 강요하라는 말이 아니고 상대방이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하지 말자는 거다. 아무것도 안 하고도 배려받고 돌봄을 받는 사람들은 무능력한 사람이 되고 만다. 마마보이, 아내만 바라보는 팔불출, 공주병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면 제발 조용한 희생으로 상대가 당신의 노력을 당연히 여기게 하지 말자.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상대방이 당신의 신의를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얼간이라면 당신을 무시하게 두지 말고 당신의 선의를 빠르게 회수하는 편이 낫다. 아무리 애써도 돌아오는 게 애쓴 것만 못하다면 거기서 멈춰야 한다. 그러므로 그녀는 친정 부모님은 가서 뵙되 형제 자매는 더 돌아볼 것 없다. 그렇다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까? 회사 일이든 집안일이든 완전히 냉정하게 판단해서 처리해야 한다. 더는 그를 도울 필요가 없다. 만약에 계속해서 함께 하고자 한다면 회사의 지분과 건물 지분, 노동 비용 등을 받아내야 한다. 더는 그를 위해 무료 봉사를 하지 말자. 시집은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이 그 모양인데 피 한 방울도 안 섞였고 그녀를 키워준 것도 아닌 시집 식구들은 그냥 잊자.
이 밖에도 그녀에게 새겨두고 싶은 말이 있다.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은 반드시 그만한 가치가 있다. 한번 생각해보자. 당신조차 사고 싶지 않은 주식을 다른 사람이라고 사고 싶을까? 또한 그 주식값이 과연 오를까?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마땅한 대우를 해주라는 것이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급여, 반드시 얻어야 할 기회, 마땅히 누려야 할 명성, 휴가, 물질적 향유 같은 것들 말이다. 특히 여자들의 경우 좋은 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내가 잘하면 상대방도 자동으로 잘할 것이라고 착각하곤 한다. 제발 이런 망상은 빠르게 버리길. 인간은 모두 이기적이다. 자기 돌보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을 생각할 틈이 어디 있나. 하물며 다른 사람만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내팽개친 사람은 스스로의 가치를 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타인에게 무시를 당한다. 이 모든 것은 그녀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딸들에게 가치 있는 인생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만약 지금 그녀가 자살을 선택한다면, 여자가 시집을 잘못 가서 결혼 생활에 실패하면 살아갈 가치가 없다는 것을 딸들에게 몸소 보여주는 것이다. 그녀는 정말 그런 걸 원할까? 그런 게 아니라면 이제 지난 시간을 용감히 뒤집어 엎고 완전히 새로운 자아로 살아가야 한다. 마음만 고쳐먹으면 넘지 못할 고난은 없다는 것. 이를 보여주는 것이 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